자, 베이포리제이션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죠? 증발. 이 과정에서 베이퍼 프레셔는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죠? 증기압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냥 임의의 물질 A가 액체하고 기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증발이라고 할 때 그걸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그때 증기압이라고 하는 걸 정의할 수 있는 조건이 세 조건이 필요해요. 그럼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 우선 첫 번째 closed vessel. 우리말 번역은 닫힌 그릇. 즉 그릇이 열려 있으면 증기압이고 어쩌고 저쩌고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자, 닫힌 그릇 속에 자, L이라고 쓴 건 액체고요. G라고 쓰는 건 기체일 텐데 이 두 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두 상태가 공존하는 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두 상태의 공존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혜정아? 뮤 0, 델타 뮤 0. 두 상태의 공존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정의. 바로 봐. phase boundary가 나타나면 되죠. phase boundary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상경계요. 여기 상경계가 있나요? 이걸 상경계라고 하죠. 눈으로 봤을 때 여기 액체다, 여기 기체다 하는 걸 상경계라고 하잖아요. 그 상경계가 나타날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러 상태가 공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기서 상평형 상태라는 말이 있는데 상평형 상태의 뜻은 뭐예요? 액체와 기체의 양이 바뀌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차이가 영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번에 앤트맨 나온 거 봤어요? 앤트맨 보세요, 앤트맨. 50분대. 그 저번에 말했던 그 앤트맨 나 저번 주에 봤거든요. 나의 개인적인 평은 최근 나온 마블 중에서 최고였어요. 난 원래 앤트맨 거의 믿고 최고였어요. 있었다고. 대단했어요. 그러니까는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는 노웨이 홈이 정말 대단했고 그 다음 정도 되지 않나 싶거든요.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번 앤트맨에 보면 그 양자 영역에 막 생물들이 살아요. 그 양자 영역의 생물들 사이에 막 말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지금 준성이 말 같아요. 자, 어쨌건 봅시다. 상평형 상태가 뭐예요? 상평형 상태가 뭐예요? 바로 상평형 상태라고 하는 건 바로 상경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을 상평형이라고 해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상경계가 등 속도 운동 움직임을 하는 것도 상평형이기도 해요. 자,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나 등속도로 움직이는 거나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가속도가 없는 상태. 즉 상경계의 움직임에 가속도가 없는 상태가 상평형이에요. 이제 뭐 너무 물리학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하면 이 상경계가 가만히 있을 때를 상평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표현이 돼요. 그럴 때 여기에 PA 이게 바로 증기상 부분압인데 그 증기상 부분압을 그 액체 상태의 증기압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저런 조건에서. 아시겠죠? 그러면 이 세 개의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증기압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 어디 하나 탁 뚫려 있다. 그럼 증기압 안 돼요. 알겠죠?
두 번째, 공존해야 되는데 액체가 가득 끝까지 채워져 있어요. 증기압 없어요. 알겠죠? 역으로 액체가 싹 말라가지고 증기만 있어요. 그것도 증기압 아니에요. 아시겠죠? 반드시 공존해야 되고요. 세 번째, 여기에 있는 삼경계가 막 국방 난리를 쳐. 막 난리를 쳐. 그때도 증기압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조건이 항상 다 만족될 때를 그걸 증기압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저 공존이라는 표현 꼭 기억해요. 아시겠습니까? 네. 됐죠? 준성이 쓰고 있어요? 다 썼어요? 볼까요? 왠지 안 쓸 것 같아요. 준성. 의외로 다 썼네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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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야겠죠? 야, 고마워요. 알겠죠? 선생님 이기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고마워요. 나도 한 번도 못 들어갔는데. 좋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요거. 자, 혹시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요? 바로 승화라고 하죠. 승화는 누구하고 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고체하고 기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중화돼요? 쌤이 응. 보면 저희 똑같은 걸 적으시잖아요. 그렇죠. 슬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도 고체의 증기압을 정의할 수 있는데 어떤 조건에서? 이런 조건에서. 그래서 고체하고의 저 승화 과정에서도 뭐를 정의할 수 있다? 증기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후딱 쓰시기 바랍니다. 앤트맨 여러분 꼭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게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나와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저렇게 시각화하다니. 우리 집에도 고양이 있는데. 대단합니다. 박스에서 팔로 키로가 찾으시는 자, 다음 나는 한번 써볼까. 정의, 베이퍼 프레셔, 상평형. 됐고, 상평형, 베이퍼 프레셔, 정의, 상평형, 베이퍼 프레셔, 정의 됐고. 그 다음에 4.1 됐고. 제가 어떻게 됐지? 베이퍼 상평형. 그 다음 4.2. 우리 바로 하자. 약간 번호 이상하긴 하지만 4.2는
어디요? 내가 뭐라 썼는데? 어디요? 오. 오케이. 자, 다 쓰시고 요 그림 와꾸까지 딱 쓰세요. 자, 와꾸 준성이 다 그렸어요? 또 딴청했죠, 준성이. 빨리 그리세요. 세이 다 썼어요? 오, 대단한데요? 오, 멋져요? 멋져 불어. 멋져 불어. 오, 소윤이 다 그렇다. 자, 첫 번째. 오이씨. 순물질에 대한 경우를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이 말은 혼합물에 대해서는 지금 이 얘기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뭐 완전 아닌 건 아닌데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합물은 다시 언급하도록 하고 우선 순물질만 생각을 좀 하면, 순물질의 경우 어떤 물질인데 걔가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증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T1, P1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T1이 현재 온도를 뜻하고요. 그리고 P1이 그 온도에서의 증기압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어떤 온도 T1에서 그때의 증기압 P1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증기압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각 그림에서는 어떤 조건들이 만족할까요? 이 세 개가 다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 개가 다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온도를 증가시킵니다. 온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이런 식으로 상경계가 그 위치가 바뀝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온도가 증가하는 덕에 더 많은 액체가 더 많은 증기로 증발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 분자가 증발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분자가 눈에 증발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거시적인 물질 양이 변하는 게 그냥 눈에 보일 뿐인 거죠. 알겠죠? 이때 어떤 온도 T1에서의 증기압 P1, T2에서의 P2라고 한다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얘는 뭐냐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T1에 비해서 T2가 온도가 더 높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조건 P1보다 P2가 더 높습니다. 역으로 P2가 더 커졌다고 합시다. 무조건 T2가 더 큽니다. 이거는 전 우주를 뒤져도 단 하나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만족하는 결과입니다. 아시겠어요?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액체들에 대해서 항상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즉 뭐냐면 증기압이 증가하면 온도가 무조건 증가한 것이고요. 온도가 증가하면 무조건 증기압이 증가합니다. 이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언제나 만족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온도를 증가시키면 증기압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T2에서 새로운 온도 TB 백설표로 온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자, 이때 이 만약 P0 이게 1atm 이 된다면 이때의 온도 TB 백설표를 뭐라고 할 수 있죠? 정상 끓는 네, 바로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정상 끓는 점에서 정상이라는 말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영어로? 뭐를 정상이라고 번역하죠? 탑이요? 아, 탑이요? 노말. 노멀입니다. 그 정도. 왜? 야, 이거 참 노말하다 이런 말 쓰죠? 예, 그때 쓰는 그 노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말을 정상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 끓는 점은 영어로 이건 다 아는 말일 거예요. 그죠? 끓는 점 뭐예요? BP. 보일링 포인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죠. 그래서 노멀 보일링 포인트를 우리말 번역으로 정상 끓는 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P0도 사실 무슨 압력이에요? 무슨 압력이에요? 증기압이죠, 증기압. 지금 여기 표현된 모든 압력이 다 증기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또한 P0로 표현한 이 또한 증기압인 겁니다. 그래서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 무슨 용기? 닫힌 용기에서 보시다시피 두 상태가 뭐? 공존. 상경계가 어떻게? 일정 할 때 증기압이 얼마? 1기압인 그때의 온도를 뭐? 정상 끓는 점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 정상 끓는 점 표기할 때 저기 있는 것처럼 TB 백설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몇 번 얘기했지만 이 백설표 표시의 뜻은 뭐라고요? 퓨어. 순물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렇게 백설표 표시를 종종 넣어줍니다. 들뜬 상태가 아니고요. 아, 들뜬 상태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건 반응 미케니즘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고력학에서는 순물질에 저 백설표 표시를 넣어줍니다. 반응 미케니즘에서 저 전이 상태에 백설 표시를 해주는데 그거는 준성이 어떻게 알았어요?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겠죠. 준성이 대단한데요?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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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서윤 알고 있었어요? 저 준성이랑 수업 처음 해봐요. 처음 해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서윤이 표정이 흐뭇해 막. 표정이 흐뭇한 그 뭐냐면은 인자한 표정 있잖아요. 예. 그 부처님 손오공 바라보는 표정이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뭐 하여튼 그렇다. 그게 뭐예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그래. 여하튼. 자, 그래서 지금 만약 여기가 만약 무르다, 무르. 이게 수증기다. 그럼 1기압이다. 그럼 몇 도란 얘기예요? 그게 100도씨란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표현된 거라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때 재밌게도 1. 이 경우 뭐라고요?
자, 이 경우 상식적인 보일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보일링이 무슨 말이에요? 네. 상식적인 보일링이라는 게 이게 우리 일상생활 이런 표현 잘 안 써서 그러는데 내가 쓸 말이 없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부글부글 하는 거 있잖아요. 부글부글. 네. 그 라면 먹으려고 그 물 끓이면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걸 그냥 내가 상식적인 보일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라면 부글부글 물 끓이려고 물 부글부글 끓이면 부글부글 할 때 100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이때는 물이고 수증기고 일기압 100도씨면 부글부글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고요합니다. 어째서? 놀랍게도 보일링 하지 않는데 보일링 포인트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좀 모순적이죠, 그렇죠? 보일링 하지 않는데 보일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저때 TB 값이 뭐라고요? 저때 100도씨요. 물이면 100도씨요. 퓨어하지 않아서. 물, 수증기, 일기압 100도씨 부글부글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가요? 왜일까요? 현호? 왜일까요? 방금 주황이가 슬쩍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닫힌 그릇이어서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은 여기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줄게요.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보일링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열린 그릇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쌤, 저 그 가로가 한 번 아니에요? 이번 건데 그러니까 2번에 1, 2번에 2. 자, 나겠죠? 여러분, 라면을 당연히 닫힌 그릇에 끓입니까? 열린 그릇에 끓입니까? 열리는 닫힌 그릇엔 라면을 넣을 수가 없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그릇은 열린 그릇이에요, 닫힌 그릇이에요? 열린 그릇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닫힌 그릇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일이 없다? 닫힌 그릇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일이 없다? 볼 일이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압력밥솥도 엄밀하게 닫힌 그릇입니까? 네. 쉬잖아요. 그러니까 압력밥솥 같은 경우 닫힌 그릇이라고 가정하는 거지. 그리고 또 묘한 거는 압력밥솥이 투명해요, 불투명해요? 불투명하니까 그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우리는 닫힌 그릇 속에서 물질들이 어떻게 어떤 상태로 나타나는지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못 봐요. 그러니까 이 닫힌 그릇이라고 하는 건 특별하게 만들어진 자연과학 실험 장치에서나 나타나는 거라서 보통 사람들은 볼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닫힌 그릇에 물 넣고 수증기고 일기압이고 100도씨잖아? 안 끓어요. 가만히 있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부글부글이라고 하는 건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야? 열린 그릇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열린 그릇에서는 만들어진 수증기가 물 바깥쪽으로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육안에 부글부글하는 것들이 벌어진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준성 알겠죠? 준성 알겠죠? 그래. 자, 그 다음 세 번째.
온도 Tc 이상에서 갑자기 뿌옇게 변합니다. 기니에요. super critical fluid. 네네 그래요. 좋아요. 준성 잘했어요? 준성 멋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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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좋아요. 그리고 아까 뭐 주황이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김이요? 김이라니? 빛난다. 김이 난다고요? 압력밥솥에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플라스틱 머리에 그거 김 나죠. 그죠? 왜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뭐가요? 뿌옇게 변한다. 아, 예, 육안으로 보면 비슷해요. 육안으로 보면요, 김 난다라기보다는 뭐랑 비슷한 상태냐면요, 예, 안개처럼 보여요. 혹은 구름처럼 보이는 게 만들어져요. 안개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 온도 조건이 TC라고 하는 어떤 온도와 같거나 조금 더 높은 상황에서 이 내부가 어떻게 변하냐면 전체적으로 뿌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뿌옇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써볼까? 여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서 안쪽이 진짜로 이제 뭐냐면 이제 뭐냐면 그래 뿌옇다. 정말 이런 상태가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안개나 구름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얘는 안개나 구름일까요? 안개나 구름이 아닐까요? 안개나 구름이 아닙니다. 딱 육안으로 보면 정말 안개 구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로. 저 하늘에 구름 떠 있잖아요. 그것처럼 뿌옇게 변하거든요. 근데 왜 안개나 구름처럼 생겼는데도 안개나 구름이 아닐까요? 과정이 달라. 과정이? 하늘에 떠 있잖아. 하늘에 떠 있어서요? 쟤는 온도 때문에 뿌옇게 되고 안개 구름은 압력 때문에. 압력 때문에? 안개 구름은 연결 때문인데 그래요? 저거는 온도 올라와서 온도 올라와요? 아닌가요? 자, 좋습니다. 뭐라고? 자강 추천. 자강두창이 무슨 뜻이더라? 자존심 강한 두 천재들은 그게 원래 있는 말이에요, 자강두창? 신조어예요? 예. 사자성어는 돼요. 내로남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웃겨. 자강두천 정말 재밌는데요. 그런 말 처음. 자강두 그런 뜻이에요? 자존심과. 와, 정말 쇼킹한데? 한자였으면 선생님이 알았겠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강두천 요즘 쓰는 말인데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그런 뜻이었어요? 오늘도 하나 배웠네요. 고마워요. 네, 어쨌건. 자, 정말 뿌얘가지고 안개를 보는 것처럼 구름을 보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왜 안개나 구름이 아닐까요? 열린. 정답. 안개하고 구름은요,
열린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안개하고 구름이죠. 맞아요? 자, 하늘에 구름이 떠 있다라고 우리 주영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 하늘은 열린 공간이에요, 닫힌 공간이에요? 열려 있다고 해야지.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증기압을 정의하던 곳이기 때문에 열린 그릇이에요, 닫힌 그릇이에요? 닫힌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조건도 굉장히 남다른데, 요 만약에 H2O 물이라고 하면 이때 이 온도 몇 도냐면요, 온도가 370도가 넘어요. 370도 이상해. 374도인가 그래요. H2O의 경우는 도시로 374도씨가 넘어요. 그러니까 374도씨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관찰하기 쉽다 어렵다?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아주 특수한 경우죠.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온도로 치면 몇 도예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하늘의 구름 온도 몇 도예요? 3도. 영하 한 좀 낮으면 영하 한 20도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엄청 추운 거 아세요? 네.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하는 스포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게 낙하산 같은 거나 이렇게 날개 달고 하늘 올라가는 거. 그 갑자기 잘못 올라가서 얼어 죽는 거 알아요? 네. 갑자기 올라가다가 갑자기 얼어 죽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러글라이딩이나 이거 할 때는 항상 뭐 달려 있냐면 온도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온도계 달려 있어 가지고 어떤 온도 이상이면서 경고를 줘요. 삑삑삑삑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슉 올라가는데 뭣도 모르고 슉 올라가다가 온도가 갑자기 여기서는 그냥 한여름이면 30도 넘잖아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면 영하 20도 넘어요. 더 추워요. 그래서 이게 추운 데서 반팔 이런 거, 더운 데서 반팔 입고 가다가 갑자기 상승기류 말라가지고 확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순간적으로 얼어 죽어요. 동사로 죽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온도계 달려 있어서 그 온도계 센서가 울리게 돼 있어요. 그런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하늘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만들어질 때는 영하의 온도고요. 이거는 300도가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물리적 조건이 매우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생긴 건 똑같아. 하지만 안개구름은 아니야. 왜? 지금은 닫혀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안개구름은 아니지만 안개구름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짙게 안개가 낀 걸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저희 학교에 있으면 네. 아 진짜로요? 학교에 안개 많이 껴요? 그냥 완전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 아 진짜로요? 창문에서 보면 밖에 안 보여요. 아 진짜로요? 아니 꿈을 안 띄어요. 학교가 산에 있어요? 네. 당연하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냥 그 아침마다 달리기도 해요? 네. 예. 진짜로요? 비 오면 안 달려요. 아 비가 안 해요? 안개 끼면 안 뛰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육제 지내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 아침마다 달리기 하는 거 다들 싫어해요? 그럼 뭐하러 합니까? 아침에 나와가지고 빨리 다시 자러 가야 되는데. 그 아침에 달릴 때 선생님도 같이 뛰세요? 아니요. 그럼 누가 해요? 누가 인솔해요? 그 부상 쌤이 어. 뛰어라 하면 뛰는 거죠. 아 뛰어라는 별다른 루트가 없어요. 개구멍 같은 것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눈 감고 이제 그냥 볼볼볼볼 걸어가는 거지. 아 그런 거예요? 재밌네요. 걸어가는 거지 이제. 아 재밌네요. 나도 뛰었던 것 같아요. 나도 여기 고압국 학교 다닐 때 아침에 일어나서 막 뛰었던 것 같은데 아 그때는 어찌나 싫던지. 근데 요즘은 뛰는 게 참 좋거든요. 뛰는 게 좋은데 그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싫은지 아 참. 그래. 자발적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긴 하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죠. 아 요즘 뛰는구나. 예, 뛰는구나. 좋은 건 좋은 건데 참 하기 싫죠. 예, 그 느낌 알죠. 예. 자 어쨌건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이런 말 알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리도 안 보이는 거. 오리 무중. 오리가 다 안개 속인 거. 어. 하지만 이 오- 안개가 없어요. 오리를 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꾀깨기 아니고요. 오리 앞에 오리. 예, 그러니까 이 오가 5, 리가 뭐죠? 리가 그 아리랑 노래 4km를 리라고 해요.
4km가 뒤에 대략. 그러면 5 곱하기 4니까 나를 중심으로 반경 20m의 공간을 뜻해요. 그러니까 20km요. 그럼 꽤 넓은데요, 좁은데요? 굉장히 넓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이 무자가 무슨 무자예요? 안개고요. 중이 그냥 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반경 20km가 안개 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한 탱이도 안 보인다. 그 다음에 깜깜하다. 뭐 구분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쓰는 한자 성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가 뿌옇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경계가 사라집니다. 상경계가 사라집니다. 경계, 상경계. 바로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직전까지는 상경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상경계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되게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면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되게 판타스틱해요, 이게. 네, 되게 판타스틱한데 나중에 그 뭐냐면 그 유튜브 같은 데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러분. 액체 기본적으로 색깔이 뭐예요? 투명이죠. 기체도 색깔이 뭐예요? 투명이죠. 다만 무슨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굴절률의 차이 때문에 이거 기체다 액체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투명한데 이게 뭔가 서서히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요. 이랬다가 갑자기 뽕 이렇게 변해요. 그냥 평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투명한데 갑자기 온도를 찍 올리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상경기가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올릴수록 어쨌건 여기도 투명 계속 투명한데 뭐만 변하냐면 상경계가 이렇게 위치가 변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위치가 쭉 변하려 연속적으로 쭉 변하다가 여기서 뭔가 연속적으로 이게 변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뿅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 마술하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요거 실험하는 영상을 보면요, 되게 희한해요. 우와 이래요. 뭐라고 차이 나와요? 왜 예를 들면은 초임계 유체 상태 변화 이렇게 한번 쳐봐요. 초임계 유체 상태 변화라고 치면 그런 실험 영상들이 있거든요. 되게 희한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뿌옇게 변하면서 어떻게 된다? 액체 기체로 구분이 됐었는데 갑자기 상경계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상경계가 사라져 버릴 땐 얘를 액체라고 해야 되겠어요? 곧 기체라고 해야 되겠어요? 상경계가 사라져 버리면. 자, 잘 봐요. 여기 주황이가 있었어요. 그럼 내가 얘를 주황이라고 인식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주황이와 그 옆을 가르는 상경계가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외곽선으로 얘가 물리적으로 정의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구분하는 건 그 녀석이 내 눈에 상경계가 보이기 때문인데 갑자기 여기 안개가 뿡 껴가지고 아까 여러분 학교에 안개 낀다며요. 안개가 뿅 껴버리면 이게 주황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알 수가 없잖아. 그럼 그건 주황이라고 해야 돼요? 주황이가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래도 주황이 아닐까요? 모르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상경계가 사라져 버리면 그게 기체냐 그렇다고 액체냐 모른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이 애를 그래서 뭐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새로운 상태가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뭐라고? 아까 준성이가 열심히 얘기해줬던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는
초임계 유체라고 하죠. 아시겠죠? 예. 자, 이때 여러분 안개가 끼면 그 안개도 항상 똑같아요. 그 안개의 농도가 때로는 막 달라져요. 달라지죠. 안개도 좀 옅은 안개가 있고 짙은 안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초임계 유체도요. 연한 게 있고 짙은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초임계 유체가 됐는데 아주 짙게 뿌열 수도 있고요. 흐릿하게 뿌열 수도 있어요. 그건 뭐에 달려 있었을까요? 뭐에 달려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초기 물질 밀도에 따라 옅은 정도가 다릅니다. 모든 물질에 대해서요. 모든 액체에 대해서요. 물질이 달라지면 저 온도 조건만 달라지는 거지 육안으로 관찰되는 건 똑같습니다. 전 우주의 모든 종류의 액체들에 대해서. 물만 뿌얘지는 게 아니고요. 알코올 넣어도 이서 넣어도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 이 온도만 달라지겠죠. 알겠죠? 손 알겠죠? 자, 요거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서윤이 지금 그 뭐냐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요거만 하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해봐요. 질문 뭐? 저희는 PV는 NRT가 잘 성립이 되는 건가요?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죠. 네. 그 온도를 막 올라간다는 건 없네요. 온도가 올라가면 무조건 압력은 올라가죠. 왜냐하면 뭐가 됐건 간에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과하게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그만큼 외부 때리는 힘도 강해지겠죠. 그럼 그게 액체냐 고체냐와 관계없이 유체라고 하면 무조건 온도가 증가하면 압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액체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증가합니다. 다만 그게 기체에서만큼 과하지 않을 뿐인 거지. 자, 이게 뭐냐? 자, 첫 번째 1. 초기 물질 밀도가 클수록 그 초임계 유체의 가 더욱 뿌였습니다. 즉 여기에 물을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초임계 유체에 도달했을 때 더 뿌얘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 액체의 양을 만약에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뿌얘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액체의 양이 아주 적었다고 쳐봐요. 아주 적어버리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온도를 올렸을 때 이미 이쯤 가버려서 다 말라버릴 수도 있죠. 그럼 이미 이쯤 가서 다 액체가 말라버리면 이후는 증기압이 정의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이때는 완전히 다 말라버리면 초임계 유체에 도달해도 뿌옇겠어요? 투명하겠어요? 투명합니다. 그냥 그때는 그냥 기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초임계 유체에 돌입하려면 직전에 액체가 반드시 있어야 초임계 유체에 돌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명심할 건 이겁니다. 직전에 반드시 액체가 남아 있어야 온도 증가 시 초임계 유체로 상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기체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다 말라버려서 기체만 존재하면 그때는 증기압이 존재해야 존재하지 않아요. 증기압이 존재하지 않죠. 그냥 계속 기체 상태에서 온도가 증가할 뿐인 겁니다. 즉 초임기 유체라는 상황 직전에 액체가 있어줘야 그게 순간적으로 나중에 초임기 유체로 변하는 거지. 그 직전에 액체가 없이 기체만 있으면 그냥 기체의 온도가 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뿌얘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체 상태는 명심할 게 이건 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초임기 유체가 되려면 반드시 뿌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그림상에서 설명하는 압력이 여기까지 못 간다는 그거예요. 압력이 못 간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양이 적으면 정해 그 온도를 아무리 높여도 초임기 유체까지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뭐 하면요? 그러니까 초기 양이 적으면 부피는 고정되어 있는데 압력은 또 초임기 유체까지 도달 못하는 거. 그렇겠죠. 양이 적으면. 밀도가 낮으면. 근데 밀도를 높이는 방법은 더 찍어 누르면 되죠. 만약에 피스톤 장치가 있으면 저 밀도의 문제잖아요. 질량의 의미가 아니고. 피스톤을 더 강하게 누르면 밀도가 증가하면서 양이 적던 말건 초임기 유체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이 상황 알겠어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밀도라는 게 저 용기 전체 부피에 에 대한 질량이요. 질량이에요, 질량. 전 물질의 밀도요. 기체가 됐건 액체가 됐건 뭐 질량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도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피에 대한 질량, 그 밀도. 그 밀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이런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밀도가 너무 낮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태에 빠지지를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겠네요. 바로 뭐냐면, 자, 요 액체의 양을 적당하게 잡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럼 어떻게 적당하게 잡냐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상경계가 위치가 변한다고 했죠. 상경계 위치가 변하는데 어떻게 적당하게 잡냐면, 초윤계 유체로 도달하기 직전에 이 액체의 양이 거의 있는지 말랐는지 그 경계의 부피 있죠. 그 경계까지만 되도록 여기서 액체의 양을 딱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만약에 여기 액체가 있는 둥 마는 둥 하면 초임계 유체에 도달을 해도 뿌연 정도가 진하게 뿌옇겠어요? 아주 옅게 뿌옇겠어요? 아주 옅게 뿌옇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자, 그러면 3에 3. 요거 다음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바로 초기 물질 밀도를 적절히 조절하면 가장 옅은 상태의 초임계 유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때의 압력 PC를 임계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임계 압력이라고 하는 조건은 뿌연 게 너무 뿌해서 이게 뿌해진 거야 안 뿌해진 거야 하는 애매한 경계상 있죠. 그때의 내부 밀도에 의한 압력을 증기 압력이라 한다. 이제 임계 압력이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 상황을 만약에 H2O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H2O의 경우는 자, 여기를 압력, 여기를 온도라고 했을 때 H2O의 경우는 이 압력으로 치면 218기압이에요. 온도로 치냐면 372도씨인가 그래요. 74도씨인가 374도씨인가? H2O 같은 경우는 374도씨. 그럼 이 조건에서 뿌연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 빗금친 이 상태가 바로 초임계 유체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218기압이 이게 바로 임계 압력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374도씨를 H2의 경우 임계 온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374도씨가 온도는 됐는데 218기압인 요 순간 가장 옅은 초임계 유체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저렇게 구분되는 새로운 상태를 초임계 유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초임계 유체를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런 사실들이 있다라는 걸 외워놓는 수밖에 없겠네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네. 근데 네. 저 있잖아요. 네. 한 10분 나는 거예요. 30분 나는 거예요. 어디요? 쌤 말할 때. 네. 30분이요. 한 10분, 10 minutes. 그 앞에 N은 뭐예요? 야. 대략. 한 10분. 대략. 알겠습니다. approximately. 네. 야. 어.